7월에 태양이 자결하는 모사단 예비군 훈련장은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숨 막히는 열기로 가득 차 찜통 속을 방불케 했는데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예비군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을 찾아 흩어져 있거나 귀찮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른하고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본부석 단상 앞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파열음과 억하는 비명소리였고, 예비군들의 시선은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단상 앞에는 중대장 조민혁 대위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지휘봉을 휘두르며 조교인 김진수 일병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가격하고 있었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예비군들 통제 똑바로 하라고 했지. 저기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 안 들려. 네가 군기가 빠져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조대위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 만만한 병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며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김진수 일병은 찢어질 듯한 고통의 바닥을 구르며 죄송합니다. 대위님, 시정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조대위는 멈추기는커녕 군화발로 김일병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다. 엄살 피우지 마. 일어나. 군인이라는 새끼가 지휘봉 몇 대 맞았다고 바닥을 기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군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일병의 입가에서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이를 지켜보던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와, 저 미친 대위 새끼 진짜 사람 잡겠네. 야, 저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애가 죽겠는데 라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조대위를 제지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은 전역 후 민간인이 되었음에도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이 주는 위압감과 혹시라도 사건에 휘말려 훈련 불참 처리가 되거나 경찰서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주먹만 꽉 쥐고 분을 삼킬 뿐이었다. 조민혁 대위는 예비군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느끼자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김일병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예비군들을 향해 보란 듯이 소리쳤다. 뭘 꼬라봐. 사회에서 할 일 없으니까. 예비군 훈련 와서 도시락이나 축내는 밥버러지 새끼들이 너희들도 통제 안 따르면 이 꼴 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야. 너희 같은 패배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깨진 안경 너머로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김진수 일병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조 대위에게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조 대위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군기는 매로 다스려야 들어라며 지휘봉을 머리 높이 쳐들었고 이번에는 정강이가 아닌 머리를 노리고 풀스윙을 날릴 기세였기에 자칫하면 김일병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연병장 구석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남루한 예비군복 상의를 풀어헤치고 신문지로 얼굴을 덮은 채 낮잠을 자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소음에 짜증이 났는지 신문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덥수룩한 수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그리고 색이 바래서 회색빛이 도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강도하는 영락없는 동네 백수 건달의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방금 잠에서 깬 사람답지 않게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도하는 하품을 길게 하며 귀찮다는 듯이 뒷머리를 긁적였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조대위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입가에 걸려있던 나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조대위가 지휘봉을 잡은 파지법과 무게중심이 쏠린 하체를 5초 만에 스캔하고는 기본도 안 된 양아치가 장교랍시고 설치고 있네 라고 속으로 혀를 차며
흙먼지가 묻은 전투화를 툭툭 털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도한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슬리퍼를 끌듯 터벅터벅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자 주변에 모여있던 예비군들은 묘한 위압감에 저절로 기를 터주었는데 겉보기에는 그저 술덜 깬 아저씨가 시비를 걸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도한의 시선은 조대위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겉보기와 달리 상체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특수부대원 특유의 침투 보법이었으나 흥분한 조대위는 다가오는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죽어라. 이 고문관 새끼야. 조대위가 악을 쓰며 지휘봉을 김일병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는 순간 허공을 가르던 지휘봉이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멈춰섰다. 강도한은 무심한 표정으로 조대위의 지휘봉 끝을 한 손으로 가볍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마치 날아오는 파리를 잡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간결한 동작이라 지켜보던 수백 명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다. 조대위는 자신의 팔이 허공에 고정된 채 꼼짝도 하지 않자 당황하여 얼굴을 찌푸리며 지휘봉을 빼내려 안간 힘을 썼지만 강도한의 소나귀 힘은 강철 바이스처럼 단단해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강도한은 잔뜩 쫄아있는 김일병을 눈짓으로 안심시킨 뒤 조대위를 향해 세상 귀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고, 대위님, 날도 더운 내 혈압 오르시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애 머리통 깨지면 산재 처리하기도 복잡하잖습니까? 감히 일개 예비군 나부랭이가 신성한 장교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진 조대위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너 뭐야, 이거 안나 미쳤어. 감히 현역 장교 몸에 손을 대라고 빽소리를 질렀다. 그는 강도한의 남루한 복장과 덥수룩한 수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을 보냈는데 어디서 노숙자 같은 놈이 굴러들어와서 훈계질이야. 당장 손 안 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협박했다. 강도한은 조대위의 협박에 코웃음을 치며 잡고 있던 지휘봉을 갑자기 툭 놓아버렸고 힘을 주며 당기고 있던 조대위는 뒤로 엉덩방아를 찼을 뻔하며 볼품없이 휘청거렸다. 강도한은 지휘봉을 잡았던 손을 바지에 슥슥 문지르며 어이쿠. 미안합니다. 놓으라길래 놓았는데 왜 중심을 못 잡고 그러십니까? 엘리트 장교라면서 하체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라고 빈정거려 연병장에 모인 예비군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조민혁 대위는 수치심과 분노로 눈이 뒤집혀 지휘봉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상의 단추를 거칠게 풀며 강도한에게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다. 이 개자식이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예비군이고 나발이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서 나간다. 조대위의 살기 어린 선전포고와 함께 연병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강도한은 삐딱하게 선 채로 그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조민혁 대위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예비군들을 향해 다들 안 닥쳐. 니들도 저거지 같은 놈이랑 한패야. 내가 헌병대 불러서 싹 다 군법 회부하기 전에 입 다물고 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다.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잠시 웃음을 터뜨렸던 예비군들은 다시금 입을 굳게 다물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예비군들은 마음속으로는 조대위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강도한을 거들거나 상황을 중재하려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제대 후 다시 찾은 군대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현역 장교와 엮여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정의감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민혁 대위는 예비군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기세를 몰아 강도안에게 삿대질을 하며 인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는 야, 너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은 딱 보면 알아. 밖에서 할 일 없으니까 예비군 훈련 와서 밥이나 축 내고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는 엠생 인생 아니야. 꼴에 군복 입었다고 정의의 사도 흉내를 내고 싶었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라고 비열하게 비아냥거렸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김진수 일병은 강도안이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할까봐 두려워하며 다급하게 강도안의 바짓단을 잡고 말렸는데, 그는 선배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대위님은 진짜로 헌병대 부르실 분입니다. 라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김일병의 착한 심성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강도안은 바짓단을 잡은 김일병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위를 응시했는데,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자 드러난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어 조대위를 순간 흠칫하게 만들었다. 강도안은 낮은 목소리로 대위,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친구가 네 화풀이 대상이냐, 계급장이 벼슬인 줄 아나 본데. 그거 네가 잘나서 단 거 아니야. 국가가 국민 지키라고 잠시 빌려준 거지. 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도안의 뼈있는 훈계에 조민혁 대위는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은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렸는데, 그는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감히 하늘 같은 장교한테 설교를 해. 너 오늘 내 손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라며 주먹을 쥐고 강도안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도안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조대위의 손을 가소롭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강도안은 멱살을 잡으러 오는 조대위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도발적인 미소와 함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실력으로 증명해 보시지. 그래, 그 잘난 엘리트 장교님의 무력이 밖에서 굴러먹던 엠생 예비군보다 못한 것 같은데. 라고 비꼬았다. 이는 흥분한 조대위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성을 잃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그를 자신이 원하는 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조민혁 대위는 강도안의 도발에 완벽하게 넘어가 이성을 상실하고 미끼를 덥석 물었는데, 그는 뭐 실력가. 기가 막혀서. 좋아.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네가 원한다면 네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해주지. 내가 너 같은 놈 밟아주는 데는 1분도 안 걸려. 대신 내가 이기면 너랑 저 일병놈 둘 다 군법 회부감인 거 각오해라. 라고 소리치며 거만한 태도로 결투를 받아들였다. 강도안은 조대위의 수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는 좋아. 콜. 대신 내가 이기면 이 친구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예비군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해라. 쫄리면 지금이라도 꼬리 내리고 도망가시든가. 라고 채기를 박았다. 연병장의 예비군들은 갑작스럽게 성사된 이 믿을 수 없는 대결에 흥분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주시했고, 폭염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연병장의 예비군들은 마치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순식간에 두 사람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인간링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현역 대위의 횡포를 응징해 주길 바라는 기대감과 혹시라도 예비군 선배가 무참히 깨져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김진수 일병은 퉁퉁 부은 눈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두 사내의 자존심을 건 승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라 감히 끼어들어 싸움을 말릴 방법은 없었다.
조민혁 대위는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러닝 셔츠 차림으로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몸매를 드러내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는데 그는 헬스장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잘 다듬어진 가슴 근육과 팔뚝에 힘을 주며 목을 좌우로 꺾어 뚝뚝 소리를 내는 허세를 부렸다. 그는 자신이 육군 사관학교 시절 배웠던 태권도와 특공무술 동작을 가볍게 시연하며 섀도우 복싱을 시작했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는 그의 발차기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꽤 위협적이고 매서워 보여 예비군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반면 강도하는 전투복 상의를 벗기는커녕 소매조차 걷지 않고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허리를 좌우로 대충 돌리는 성의 없는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대신했는데 그의 헐렁한 군복과 구부정한 자세는 영락없는 동네 백수 아저씨의 모습이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침을 쾅뱉고는 대위님, 준비 다 하셨습니까? 날도 더운데 빨리 끝내고 PX 가서 냉동이나 한 판 때립시다. 라고 도발하며 조 대위의 신경을 긁어댔다. 조민혁 대위는 강도안의 태평한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듯 이를 갈며 태권도 겨루기 자세를 취하고는 이 건방진 새끼, 네 그놈의 주둥아리를 찢어주마. 턱뼈가 으스러져도 원망하지 마라. 라고 살벌한 경고를 날리며 거리를 좁혀왔다. 그는 강도안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강도안은 오히려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방비 상태로 서서 오시든가요. 근데 스텝이 좀 엉성한데 하체 운동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비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격분한 조민혁 대위는 기합 소리와 함께 전광석화 같은 오른발 상단 돌려차기로 강도안의 관자놀이를 노리고 쇄도에 들어갔는데 묵직한 바람소리가 날 만큼 위력적인 발차기였기에 지켜보던 예비군들은 저절로 어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둔탁한 타격음 대신 허공을 가르는 헛발질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강도안은 마치 산책 나온 사람처럼 상체만 살짝 뒤로 젖혀 깻잎 한 장 차이로 공격을 피해내고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서 있었다. 공격이 빗나가자 중심이 흐트러진 조대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몸을 회전시키며 반대편 발로 뒤 후려차기를 시도하는 연속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는 웬만한 일반인이라면 반응조차 하기 힘든 빠른 콤비네이션 공격이었다. 그러나 강도안은 이번에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까딱거려 발 뒤꿈치를 피한 뒤 아이고, 동작만 크고 실속이 없네. 그렇게 차면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훈수까지 두는 여유를 부렸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조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고 복싱 스텝을 밟으며 강도안의 안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으려 달려들었는데 그는 이제 봐주기식 대련이 아니라 상대를 진짜 죽일 작정으로 급소만을 노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묵직한 주먹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지만 강도안은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모든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흘려보냈고 조 대위의 주먹은 허공만 가르며 그의 체력만 급격하게 소진시키고 있었다. 조민혁 대위는 쉴 새 없이 주먹과 발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가르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비틀거렸는데 그의 눈에는 도끼 대신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지켜보던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야, 저 대위 폼만 잡더니 완전 허당 아니냐. 동네 아저씨한테 유효타 하나 못 먹이네. 라는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이는 조대위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도안은 여전히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조대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건드리며 대위님, 호흡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동작이 읽히는 겁니다.
실전이었으면 이미 대위님은 3번은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마치 훈련병을 가르치는 조교처럼 여유롭게 훈수를 두었다. 이 가벼운 터치는 조 대위에게 수십 번의 주먹 세례보다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조민혁 대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 더러운 쥐새끼 같은 놈이 도망만 다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덤벼라고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이 비겁하게 피하기만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스스로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비열한 자기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조민혁 대위는 거친 숨을 고르며 핏발선 눈으로 강도안을 노려보았는데 그는 너 혹시 내가 장교라서 때리면 처벌받을까봐 쫄았냐. 겁쟁이처럼 피하지만 말고 남자답게 주먹을 섞어보란 말이다. 네가 나를 한 대라도 때린다면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인정해주지. 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는 강도안을 자극하여 정면 승부를 유도하려는 얕은 수작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파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강도안은 조대위의 끊임없는 도발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냈는데 그 순간 그의 주변을 감돌던 나른한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하게 변했다. 그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손을 쓰는 순간 대위님은 내일 아침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지실 텐데요.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지만 조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이를 무시하고 다시금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조민혁 대위는 강도안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낭심을 노리고 비열한 앞차기를 날렸는데 이는 격투기 룰은커녕 군인으로서의 명예마저 저버린 최악의 반칙 공격이었다. 지켜보던 예비군들이어야 저건 아니지 라고 야유를 보낼 정도로 더러운 수법이었지만 승리의 눈이 먼 조 대위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강도안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무릎을 살짝 들어 조 대위의 발목을 가볍게 쳐내 공격을 무위로 돌렸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급소 가격이라. 장교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실망스럽군요.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나지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비겁한 공격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조민혁 대위는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이제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품이 있는 장교가 아니라 그저 화풀이에 미쳐 날뛰는 시정잡배에 불과했으며 그 추한 모습은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눈동자에 적나라하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조민혁 대위는 자신의 모든 공격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력화되자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육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특공무술 유단자로 자부했던 자신의 실력이 동네 건달 같은 예비군 아저씨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쥐새끼 같은 놈이 피하지만 말고 공격을 해보란 말이야. 내 놈은 싸울 줄 모르냐. 라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다. 강도안은 조 대위의 악에 바친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롭게 하품을 하며 공격이라. 대위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제가 공격하면 대위님은 뼈도 못 추리실 것 같아서 봐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하시죠. 라고 비수 같은 팩트 폭격을 날려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 말은 조 대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다시금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조민혁 대위는 이번에는 단순한 타격기가 아닌
상대의 옷깃을 잡고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을 시도하며 강도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는데 이는 타격전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전략 수정이었다. 하지만 강도안은 조대위의 손이 옷깃에 닿기도 전에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반대편으로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는 발을 걸어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앞으로 고꾸라지게 만들었다.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볼품없이 넘어진 조민혁 대위는 입안 가득 흙모래가 씹히자 굴욕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예비군들이 와 저 대위 완전 개발리네. 혼자 쇼하다가 넘어지는 거 봐라. 라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흙을 털어내며 이건 반칙이야. 네가 다리를 걸었잖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강도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반칙 실전에서 저기 다리 걸지 마세요 하면 안 겁니까? 장교라는 사람이 실전과 스포츠도 구분 못합니까? 당신이 배운 군인, 정신은 고작 그런 겁니까? 라고 날카롭게 일갈했다. 강도안의 훈계는 조대위가 그동안 부하들에게 강요했던 군인 정신이 얼마나 허울 좋은 위선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것이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조민혁 대위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소위 막싸움을 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팔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무작정 돌진하여 강도안을 껴안고 바닥에 뒹굴려는 개싸움 전략을 택했다. 품위 있는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겨야겠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길거리 양아치보다 못한 추태를 부리는 그의 모습에 김진수 일병조차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강도안은 달려드는 조대위의 이마에 손바닥을 턱 얹어 그의 돌진을 가볍게 막아세웠는데 마치 어른이 보채는 아이의 머리를 잡고 못 오게 막는 듯한 형국이라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조대위는 짧은 팔을 휘저으며 강도안에게 닿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강도안의 긴 팔과 견고한 방어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의 모습은 흡사 러닝머신 위에서 헛발질하는 햄스터처럼 우스꽝스러웠다. 그만 좀 하십시다. 보는 사람들도 지루해하지 않습니까? 강도안은 귀찮다는 듯 조대위의 가슴팍을 가볍게 밀쳤는데 그 가벼운 밀침에 조대위는 마치 거대한 덤프트럭에 치인 듯 뒤로 3미터나 튕겨나가 엉덩방아를 다스며 나동그라졌다. 강도안이 겉보기와 달리 엄청난 내공과 완력을 가진 괴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지만 조대위만은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닥에 나뒹군 조민혁 대위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강도안을 노려보았는데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이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패배감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승리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으로 인해 넘어서는 안 될 위험한 선을 넘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조대위의 손이 향한 곳은 탄띠에 착용된 대검집이었는데 비록 훈련용 고무대검이 아닌 날카로운 사제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격투 중 무기를 꺼낸다는 것은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다. 강도안은 조 대위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른했던 눈매를 가늘게 좁히며 처음으로 진지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위, 손 떼라. 거기서 더 가면 진짜로 군복 벗는 걸로는 안 끝난다. 하지만 이성을 상실한 조민혁 대위의 귀에는 강도안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고 그는 웃기지 마. 너 같은 놈한테 지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겠어. 죽어. 라고 괴성을 지르며 허리춤에서 은색으로 번뜩이는 무언가를 뽑아들었다. 그것은 훈련용 대검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던 날카로운 전술용 폴딩 나이프였는데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는 칼날을 본 예비군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미친 진짜 칼이다야. 다피의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진수 일병은 대위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살인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말리려 했지만 조대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칼을 역수로 쥐고 강도안의 목을 누리며 맹수처럼 달려들었고 이는 단순한 대련이 아닌 생사를 건 실전 상황으로 변모해 버렸다. 강도안은 달려드는 조대위를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기회를 줘도 발로 차버리는군. 역시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있던 손을 완전히 빼고 상체를 낮추며 전투태세로 전환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방금 전까지의 동네 형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목을 베어왔던 전설적인 살수사쇼, 사신의 그것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강도안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라졌는데 그는 조대위의 칼날이 목에 닿기 직전 종이 한 장 차이로 상체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조대위의 손목을 낚아채는 전광석화 같은 반격을 가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뼈 소리와 함께 조대위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손에 들려있던 나이프는 힘없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강도안은 조대위의 팔을 꺾은 채로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이어지는 유도 빗당겨치기로 그를 바닥에 십자가 형태로 매닫고자 버렸다. 커억하는 단말마와 함께 조대위는 눈이 뒤집히며 바닥에 처박혔고 강도안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애송이. 조민혁 대위는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발악했지만 강도안의 제압 기술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강철처럼 단단하여 벗어나려고 할수록 관절을 더욱 조여오는 지옥의 올가미와 같았다. 강도안은 조대위의 귀에 대고 이게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예비군의 실력이다. 실전에서 적을 만났다면 너는 이미 목이 따이고 시체가 되어 까마귀 밥이 되었을 거다. 라고 차갑게 속삭이며 팔을 살짝 비틀어 그에게 뼈가 갈리는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다. 고통에 이성이 마비된 조민혁 대위는 장교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강도안의 허벅지를 물어뜯으려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는데 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미친 개와 다를 바 없는 추악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강도안은 미간을 찌푸리며 남은 한 손으로 조대위의 턱주가리를 강하게 움켜쥐어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빨까지 쓰려고 네가 좀비냐 군인이면 군인답게 패배를 인정해라. 라고 일갈하며 그를 바닥에 얼굴이 뭉개지도록 거칠게 처박아 버렸다. 강도안은 바닥에 뒹구는 전술 라이프를 발끝으로 차올려 공중에서 낚아챈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조민혁 대위의 목젖바로 일시엠 앞까지 칼날을 들이밀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멈추자 조대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는데 강도안은 무심한 표정으로 보이나 네가 휘두른 흉기가 결국 네 목을 겨누게 된다는 걸. 무기는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야. 애송이. 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제야 죽음의 공포를 실감한 조민혁 대위는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는데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눈빛에 가득 차 있었다. 강도안은 칼을 거꾸로 잡고 손잡이 끝으로 조대위의 이마를 톡 치며 겁먹지 마라. 나는 너처럼 무식하게 사람 안 죽인다. 다만 네가 군복을 입고 설치는 꼴이 역겨워서 참교육 좀 시켜주는 거니까 감사히 여겨. 라고 조롱하며 그를 쓰레기처럼 옆으로 밀쳐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던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특히 특수부대 출신 예비군들은 강도안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눈치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야, 봤어. 방금 저거 크라브마가. 아니야. 아니, 저런 변칙적인 칼 제압술은 707이나 UDT에서도 교관급만 쓰는 건데 저 아저씨 정체가 대체 뭐야? 그들은 강도안의 헐렁한 예비군복 속에 감춰진 진짜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민혁 대위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멘탈이 산산조각 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건 무효야. 내 놈이 비겁한 수를 쓴 거야. 나는 특공무술 유단자라고 너 같은 놈한테 지느니 죽어버리겠어 라고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강도안은 끈질기게 달라붙는 조대위를 보며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유단자 그딴 건 체육관에서나 자랑해. 사람 죽이는 기술이랑 점수 따는 운동이랑 같은 줄 알아라고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강도안이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조대위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는데 강도안의 등 뒤로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살벌한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강도안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조대위의 품 안으로 파고들더니 그의 양쪽 어깨를 잡고 가볍게 털어 중심을 무너뜨린 후 전광석화 같은 밧다리 걸기로 그를 공중에 띄워버렸다. 조대위의 몸이 허공에서 한 바퀴 빙글 돌더니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등판 전체가 바닥에 강하게 충돌했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승부는 그렇게 허무하고도 확실하게 끝이 났다. 낙법조차 치지 못한 완벽한 KO였다. 충격으로 숨이 턱 막힌 조민혁 대위가 캐색거리며 고통스러워하자 강도안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잘 들어라. 네가 무시하고 때리던 병사들, 그리고 밥 벌어지라고 욕하던 예비군들, 그들 모두가 전쟁 나면 너 같은 지휘관 대신 내 등을 지켜줄 진짜 전우들이다. 너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대지 말고 꺼져. 그때 강도안이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닦는 과정에서 낡은 전투복 소매가 거쳐 올라갔는데 그 안쪽 팔뚝에는 일반 부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독특하고도 위압적인 문신과 흉터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흉터 사이로 언뜻 보이는 707이라는 숫자와 검은 호랑이 문양은 그가 단순한 예비군 아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인간 병기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를 본 특전사 출신 예비군 한 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억 저 문신. 설마 검은 사신 강도안 팀장님 말도 안 돼. 전설이 왜 이런 곳에? 라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 외침은 순식간에 연병장을 가로질러 모든 사람들의 귀에 꽂혔고 분위기는 단순한 싸움 구경에서 영웅의 귀환을 목격한 듯한 전율로 바뀌어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민혁 대위 역시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도안에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찢어지고 불에 데었다가 아물기를 반복한 흉터들이 얽히고 설킨 처참한 살가죽 위에 새겨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임무단 707의 고유 마크였는데 그 위압적인 검은 호랑이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맹수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적의 목통을 물어뜯을 듯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끔찍한 흉터들은 그가 헬스장에서 거울을 보며 만든 근육과는 차원이 다른 생사의 경계선을 수없이 넘나들며 얻은 실전의 훈장이자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증명서였다. 특전사 출신 예비군이 외친 검은 사신이라는 별명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예비군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과 탄성이 뒤섞인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검은 사신 그 전설의 교관 혼자서 테러 조직 하나를 괴멸시켰다는 그 강도한 팀장님이라고. 와, 미친 나군데 있을 때 교범에서 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도한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호기심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전설을 영접한 듯한 무한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조민혁 대위 역시 검은 사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감전된 듯 온몸이 굳어버렸는데 육군사관학교 시절 전술학 교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며 전장에서 그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조차 사치다라고 가르쳤던 그 전설적인 존재가 바로 눈앞의 노숙자 같은 예비군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을 넘어 사신의 낯에 스스로 목을 들이밀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치아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기 시작했다. 강도한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난처하다는 듯 혀를 차며 급히 소매를 내려 문신을 가렸는데 그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입산 녀석이 하나 있었네. 야, 거기 너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 척해라. 나 지금 그냥 예비군 아저씨 일이다. 라고 투덜거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압도적인 무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말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여유로운 태도가 그를 더욱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고수의 경지로 보이게 만들 뿐이었다. 강도한은 소매를 정리하고 다시 쭈그리고 앉아 조민혁 대위와 눈높이를 맞췄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동네 형의 눈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냉혹한 저격수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대위, 네 눈에는 이 흉터들이 징그럽게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내가 조국을 위해 그리고 내 전우들을 위해 대신 맞은 총알과 칼자국들이다. 네가 훈장이나 닦으며 진급 걱정할 때 나는 지옥에서 피를 마시며 버텼어. 감히 내깟 놈이 군인의 명예를 운운해. 조민혁 대위는 강도한의 서슬퍼런 일갈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는데 강도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살기사치는 조 대위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공포였다. 그것은 훈련장에서 배우는 가짜 살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죽음의 냄새였기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엘리트 장교인 조대위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짓누르며 파괴하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선배님인 줄 모르고. 조민혁 대위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가련하다 못해 역겨울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도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강도한은 바닥에 머리를 세는 조대위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지. 네가 짐승처럼 패던 저 일병한테 해라. 그리고 여기 모인 예비군들에게도 네 오만방자했던 태도에 대해 무릎 꿇고 빌어. 만약 진정성이 안 보이면 내 손이 다시 미끄러져서 내 반대쪽 팔도 부러뜨릴지도 모르니까. 라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의 선고와도 같았다. 조민혁 대위는 덜덜 떨며 기어가 김진수 일병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는데 피투성이가 된 김일병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다. 조 대위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김일병,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었어. 라고 웅얼거리며 억지 사과를 토해냈지만 그 모습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폐잔병의 비명에 가까웠다. 예비군들은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때 연병장 입구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과 지프차 여러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차량의 앞 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별 2개가 박힌 성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다는 신호였고 조민혁 대위는 그 차량들을 보자마자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사단장에게 강도안을 고발하여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눈을 번뜩였다. 검은색 세단이 연병장 한가운데에 멈춰서고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번쩍이는 전투화와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박성훈 사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민혁 대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비틀비틀 달려가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 미친 예비군 놈이 장교를 폭행하고 부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놈은 반란군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악을 쓰며 거짓 고변을 쏟아냈다. 조민혁 대위는 자신의 흉한 몰골을 오히려 피해자의 증거로 내세우며 제가 정당하게 훈계를 하려 하자 저자가 대검을 꺼내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다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헌병대를 불러 저 테러리스트 같은 놈을 구속해야 합니다. 라고 침을 튀기며 모함을 이어갔다. 사단장의 등장에 긴장한 예비군들은 강도안이 아무리 전설적인 인물이라 해도 현역 소장인 사단장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조민혁 대위의 기대와는 달리 성큼성큼 다가온 박 사단장은 걱정스러운 눈빛 대신 서슬퍼런 분노를 띠고 있었고 조 대위가 말을 다 맺기도 전에 이 한심한 놈이라는 호통과 함께 그의 멀쩡한 쪽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고 조 대위는 고개가 획 돌아가며 바닥에 처박혔는데 그는 너무나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사단장을 올려다보았다. 박 사단장은 바닥에 떨어진 조 대위의 개인 전술 나이프를 군화발로 차버리며 내 놈이 장교냐, 감히 병사들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예비군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내 눈이 옹이구멍인 줄 아나오면서 차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박 사단장은 이미 상황실 CCTV와 보고를 통해 조 대위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조 대위의 얄팍한 거짓말은 사단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다. 조 대위를 처단한 박 사단장은 고개를 돌려 삐딱하게 서 있는 강도안을 발견하자마자 방금 전에 호랑이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한 양처럼 변해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강도안에게 달려가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니 교관님, 아니 강 팀장님, 이곳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정문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라고 외쳐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도안은 사단장의 극존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치 동네 동생을 대하듯 피식 웃으며 오랜만이다. 박 소장,
별 2개 달더니 목소리가 좀 커졌다. 예전에는 707 훈련받다가 힘들다고 내 바짓가랑이 잡고 질질 짜더니 많이 컸네. 라고 농담을 던졌다. 현역 소장인 사단장에게 반말을 하며 과거의 흑역사까지 들추는 강도안의 대담한 태도에 주변의 참모들과 예비군들은 턱이 빠질 만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조민혁 대위는 사단장이 강도안에게 깍듯이 모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특수부대 출신을 넘어 군 수뇌부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승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단장의 교관이었다면 강도안의 군 경력과 실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뜻이었기에 조대위는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 심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박 사단장은 강도안의 남루한 예비군 복장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런데 팀장님, 복장이 혹시 무슨 기밀 작전 중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도안은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겸사겸사 왔지. 국방부에서 요즘 일선 부대 장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해서 내가 직접 암행어사 노릇 좀 하러 왔다. 근데 오자마자 대어 한 마리를 낚았네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도안은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꺼내 박 소장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이 국방부 장관의 직속 명령을 받고 파견된 특별직무감찰관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는 내가 그늘에서 낮잠이나 자러 온 줄 알았나. 네 부하가 병사들을 개패듯 패고 예비군을 모욕하는 장면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이적 행위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여 조대위의 숨통을 조였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은 현역 군인들에게 저승사자의 명부와도 같은 공포였기에 조민혁 대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특수부대 선배가 아니라 자신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끝장낼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사단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울부짖었다. 박성훈 사단장은 매몰차게 조대위의 손을 뿌리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는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것도 모자라 감찰관님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너 같은 쓰레기 장교는 우리 사단에 필요 없다.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다. 헌병대장, 당장 이자의 계급장을 떼어내고 압송 차량에 태워라. 군 검찰 조사실에서 네 죄를 낱낱이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헌병들이 조대위의 양팔을 결박하려 다가오자 강도안 이 잠시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조 대위의 코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자신의 낡은 검은색 베레모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의 혼이 담긴 상징이자 수많은 사선을 넘은 전사의 긍지였기에 비록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받아 엄숙하고도 무거운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도하는 그 검은 베레모를 조민혁 대위에 떨리는 가슴팍에 거칠게 던지며 이 베레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지휘관이다. 너는 병사들 위해 군림하려고만 했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줄은 몰랐어. 네가 어깨에 단 계급장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다. 감옥에 가서 이 베레모가 의미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반성해라. 라고 묵직한 일가를 날려 그의 멘탈을 완전히 파괴했다. 조민혁 대위는 가슴에 떨어진 검은 베레모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헌병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호송차로 질질 끌고 갔는데 그는 끌려가면서도 잘못했습니다. 강 팀장님, 사단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나 연병장에 모인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는 비참한 최후였다. 호송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빠져나가자 숨죽이며 지켜보던 예비군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모자를 집어던지고 박수를 쳤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군의 함성처럼 우렁찼고 김진수 일병은 퉁퉁 부은 눈으로 강도안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꽉 막혀있던 군대라는 답답한 공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짜릿한 순간을 목격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호송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연병장에는 다시금 뜨거운 여름 햇살과 함께 평화가 찾아왔고 박성훈 사단장은 단상에 올라가 모자를 벗고 연병장의 도열한 예비군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는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사단 내의 모든 악습과 부조리를 뿌리 뽑고 예비군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짜 강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강도하는 멍하니 서 있는 김진수 일병에게 다가가 흑투성이가 된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너는 끝까지 군인의 본분을 지켰고 훌륭하게 버텨냈다. 라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박 사단장 또한 단상에서 내려와 김일병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 아들아, 네 상처는 군병원에서 최고 수준으로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 포상 휴가와 함께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마. 라고 약속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 사단장은 강도안에게 자신의 관용차 뒷문을 직접 열어주며 팀장님, 제가 서울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었는데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강도안은 손사래를 치며 댔다. 나는 지금 신분을 숨긴 예비군이야. 사단장 차를 타고 나가면 가오가 안 살잖아. 그냥 올 때처럼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병사들 식단 좀 신경 써라. 짬밥 맛없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 라고 쿨하게 거절했다. 강도안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슬리퍼를 끌며 터벅터벅 위병소를 향해 걸어가자 연병장에 있던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그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형님, 진짜 존경합니다. 살아있는 전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뜨거운 환호성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강도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손만 들어 시크하게 흔들어 보였다. 그의 낡고 허름한 군복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장군의 제복보다 더 거대하고 빛나 보였으며 그날의 통쾌한 영웅담은 전설이 되어 훈련장에 남게 되었다. 강도안은 훈련장을 빠져나가기 직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화면 밖에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려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듯했다. 어때? 계급 장만 믿고 설치는 놈들이 참교육 당하는 거 보니까 속이 좀 시원해. 진짜 강함이라는 건 어깨에 달린 별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약자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세상 어딘가에는 나처럼 정체를 숨긴 고수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그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윙크를 날리며 유쾌하게 덧붙였다. 아, 그리고 이 사이다 결말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의리를 보여줘.
그래야 내가 국방부에서 출장비 못 받을 때 자네들이 준 차비로 또 다른 갑질 장교들을 혼내주러 갈 수 있지 않겠어. 정의 구현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그럼 다들 건강하게 지내라고. 충성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푸른 여름 하늘 위로 시원하게 퍼져나갔다. 최종 화면 자막.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아닌 심장으로 말한다. 연병장에서 판이 뒤집혔다. 707 앞에서 무너진 대위. 완.